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등으로 정명석에 관해서 좀 갑자기 또 뜨겁게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 칼럼입니다. 최근에 정명석의 어떤 이런 성추행 등을 폭로하는 교수애가 KBS 1TV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이 먼데 있지 않다. KBS PD 이름도 말할 수 있다. KBS에 자주 출연하는 여성 통역사도 신자로 외국인 성피해자들 통역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KBS에 노출된다면 그를 따라가면 성피해자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KBS PD와 KBS에 자주 출연하는 통역사가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신도라는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이 PD가 누구냐, 이 통역가가 누구냐 라는 색출 작업이 한창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점은 3월 3일 날 공개된 넷플릭스 8부작 MBC가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은주 기자는 원래 그 성범죄 보도에서는 노출만큼 보호도 크게 신경 쓴다. 범죄 보도가 범죄 교과서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 삶이 악화되지 않도록 언론은 적정선을 지킨다. 넷플릭스에 나온 자료 화면이 정작 MBC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성폭행 당한 여성 신도는 여러 편에서 다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외국 여성의 사례를 가장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다며 그 과정을 소상히 반복해 보여주는 것. 성착취적 시선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신문에 자살이란 표현을 쓰지 말도록 권고하지만 넷플릭스에는 전라와 성기, 시신이 나와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한다. 넷플릭스 같은 OTT는 규제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에 삭제할 수 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 이 규제 사각지대를 선전성에 먼저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이 다큐에 투자한 이유는 뻔하다.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가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다루고 대중이 흥분해 린치태세를 갖추고 뒤늦게 올라타는 악마 사냥 오락 시장에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주 기자는 기존 매체에서 등장할 수 없었던 표현, 장면이 나오는 것, 또 이런 이익을 노린 선정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신도들에 대한 마녀 사냥에 뒤따르면 최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도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와 대구를 둘러싼 폭력이 정말 저도 아직도 끔찍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문재인의 어떤 이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어떤 실책을 감추려는 어떤 흑삭별 시절의 유태인 사냥, 만연 사냥, 그다음에 그들이 문재인이 그렇게 혐오하던 일제 시절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사냥과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신흥 종교하고는 또 대표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또 유병원의 죽음을 지금 조작이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구원파 수고인 유병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고 엄단을 주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력 핵심과 좀 거리를 두게 된 이유라고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대표가 구원파라던가 유병원 일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걸고 나온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인, 신의 영역이 아니라 카이사르의 영역인 부패와 범죄를 지적하였고, 유병원 일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거기에 동조해서 대표를 공격하는 신도들에 대해서 비판했을지언정 구원파 신도이기 때문에 타겟을 삼은 적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석 JMS 하면서 조금 저한테도 좀 개인적인 기억이 좀 있습니다. 94년도에 9월경에 제대를 하고 복학을 바로 했는데, 과사무실에 그 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갔더니 제대해서 과사무실을 갔더니 굉장히 그 여직원 한 분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한 좀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외모 되시는 분이 왜 과사무실 행정 일을 할까? 반갑기도 하고 이쁜 여성이 과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특히 제대한 복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그 동기창 중에 한 명이 저도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낮에는 과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틈틈이 시간 나면 모델 등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미래의 꿈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어떤
안정적인 뭐 직업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일을 하고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좀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과사무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이제 몰랐고 전에 들은 것처럼 아마 좋은 또 기회가 생겨서 직장을 옮겼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직원이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 과 교수님의 이제 당연히 과사무실 이제 행정적 직원이니까 돈을 관리할 일이 이제 가끔 있는데 이 교수님의 돈을 좀 일부를 뭐 횡령인 거죠. 빼돌렸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었고 해당 교수님께서 이제 뭐 불문에 붙이는 대신에 이제 과사무실 일은 이제 그만두도록 했다. 사표로 그냥 처리하는 것을 마무리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대학교에 있었던 JMS 정명석 관련 서클의 멤버였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정명석 관련 이제 서클을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막 뭐 시위도 하고 뭐 플래카드도 붙이고 결과적으로 그 서클의 어떤 등록이 취소가 되고 일단 그 존재는 학교 내에서 사라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 서클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명석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해서 이단이다라는 부분이 좀 주된 것이었고 94, 5년 당시에도 간간히 좀 성범죄 얘기가 좀 들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정명석 관련 기독교 복음 선교의 서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취미 활동 서클처럼 변신을 해서 현재도 어지간한 대학교에 서클로 좀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고 뭐 신도를 모집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흥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서울대를 이제 굉장히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진입을 해서 서울대에서 이제 그 어떤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근거지를 말을 하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대나 뭐 이른바 명문대가 다 동일할 텐데요. 그런 것으로 이제 또아리를 틀면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에 뭐 전국의 대학교에 이제 쭉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사실은 패턴으로 벌어졌는데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통일교가 대표적이고 통일을 포함한 신흥 종교들이 장학금 등을 내세워서 소위 이제 명문대 학생들을 포섭을 하고 이제 그런 포섭을 통해서 신도로 만들고 뭐 자신의 단체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전도 활동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명석도 이제 예전에는 통일교 신도인 건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 같은 경우도 뭐 일종의 처음에는 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 어떤 뭐 정신적, 뭐 성적 피해자가 되었다가 이것들을 노하우를 취득한 후에 본인 명의로 다시 이제 신흥 종교를 창설하는 경우, 피라미드 사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명석도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명석은 이미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다수의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일로 이제 10년 가까이 수감돼서 처벌을 받았고 현재도 이제 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의 어떤 고소 고발에 의해서 구속 지금 수감 중에 있고 이제 아마 곧 기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석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해당 교수님께서 정명석을 비호하는 대한민국 내 세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파 방송 PD나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는 통역가가 이제 신도다라는 내용을 폭로하셨겠지만 또 뭐 저도 그런 부분 정명석을 비호하는 어떤 뭐 공무원이라던가 힘 있는 사람의 비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도라는 이유로 사냥을 당하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을 맹렬히 하는 경우가 이제 이단이란 이유 때문인 것인데요. 뭐 이단이란 이유로 뭐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제가 뭐 아무리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무례한이라 하더라도 그게 유쾌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걸 뭐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 모든 종교가 지금 현재 뭐 기독교, 캐톨릭, 불교도 처음 그 종교가 창설된 당시에는 기존 종교 교리에 비추어서 이단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뭐 유태인들로부터 좀 박해를 받았던 것, 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유태교의 어떤 정통 일부 유태교 입장에서는 신을 자칭하는 이단이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서구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대립이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비화되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뭐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녀 이단 사냥으로 안타까운 희생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통 이단 이거 구분하기 좋아해서 주작 정통 이념을 수호한다면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남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현종, 숙종 시절에 활동했던 윤휴가 대표적인 건데요. 윤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개혁적 유학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자의 해석과 다른 이설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몇 가지 좀 의문점을 좀 밝히는데 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자의 제자가 되었더라도 전혀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고 앉아있지는 못할 것이다. 근래에 송시열이 나의 학문을 이단이라고 배척했다. 송시열의 학문은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논의를 용납하지 않으니 주자를 존경하여 따른다 하더라도 이 어찌 진실로 체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휴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시열이 윤휴를 상훈단적이다. 정통 주작을 배치되는 이단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뭐 당시 이제 정치적 투쟁과 함께 당쟁과 함께 격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윤휴는 사문난족으로 몰려서 사약을 먹었고 송시열도 격화된 당쟁 속에서 남인 측에 의해서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신천지 신도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뭐 여러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신천지 신도인 것이 마치 뭐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인 양 이런 것들이 뭐 어디 무슨 유언비어나 카톡이나 이런 데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신도들이 일부러 그 교주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교회나 성당을 방문해서 이를 전파토록 했다는 내용까지 보도까지 되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거를 뭐 비호할 생각도 조금도 없지만 신천지 신도가 정말 괴물이나 악마가 아닌 이상 본인이 걸리면 본인의 가족들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들일 텐데 그것을 고의로 뭐 여기저기 옮겼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그냥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을 두고 교단 전체가, 신도 전체가 어떤 범죄를 모의한 것처럼 난리를 쳤던 그 야만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행성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그 정학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개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명백히 고의로 이를 위반하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막 처벌하고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정명석이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되고, 만약 이 범죄를 은폐하고 비화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공무원이나 조직, 개인이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명석의 신도라는 이유로 사냥을 당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만큼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이 정명석 사태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정명석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대한민국에서 신흥 종교의 신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물어보지 마 특히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